이번 시간에는 그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대비해가지고 구술하고 실기 중에서 구술 시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실기야 내가 어느 정도 운동만 할 줄 알면은 또 운동에 대해서 운동의 명칭만 알고 그리고 그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세만 익히면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구술이에요. 구술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도 알고 있어도 긴장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있는 게 입으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100번 암기를 하고 100번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암기만 하고 말하는 연습 안 하면은 말로 안 나와요. 긴장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심사위원이 뭐 저기 문제 물어봤을 때 오래 생각하면 안 돼요. 오래 생각하다 보면은 공부 안 했구나 하고 다른 문제 넘어가 버립니다. 물어보면은 바로 나와야 돼요. 클릭하면 바로 뜨듯이 그렇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려면은 100번 암기하고 100번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구술시기도 중요한 점은 복장이 중요해요. 복장. 이제 지도자는 깔끔한 옷을 입어야 되고 막 펑퍼짐하게 막 보디빌더들 막 그렇게 입잖아요. 그렇게 입으면 안 돼. 좀 타이트하고 좀 이쁘게 심플하게 그렇게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아마 그 기준이 허벅지가 보이는 반바지 하고 위에는 나시티 그거고 남자도 마찬가지 반바지에 나시티. 이제 남자들은 몸이 자신 있으면은 벗고 들어가도 돼요. 아 진짜요. 내지는 뭐 탱크탑 같은 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나시티 내지는 자신 있으면은 그냥 탑만 입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딱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 이 사람 운동 좀 했구나. 그러면 먹고 들어가. 몸만 보여주면은 몸이 되면은 이 사람이 구술 실기 좀 못해도 점수를 준다고. 운동을 많이 한 게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실기장 가서는 구술 실기 볼 때는 일단 목소리가 커야 돼요. 정확한 목소리로 의사 전달을 해야 돼. 지도자는 회원들을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 전달이 명확해야 되죠. 그래서 시험 때는 그런 걸 봐요. 근데 물어보는데 막 괜히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면 떨어져.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점수 많이 안 준다고. 몰라도 자신 있게끔 또박또박 얘기하면은 좀 답이 좀 빗나가도 점수를 준다고.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절대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 답이 애매해도 비슷한 답을 끌고 와가지고 그냥 얼버무리세요. 그러면은 10점 줄 거 3점, 4점이라도 줘요. 근데 모른다고 해버리면은 0점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문제가 120몇 문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주로는 앞에 보면 보디빌딩 경기 규정, 뭐 도핑 이런 거에서 많이 나와요. 경기 규정에서 두 문제는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경기 규정에서. 자, 첫 번째, 자, 보디빌딩 복장 규정 남녀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요즘에는 남자나 여자나 그런 종목들이 많죠. 남자는 보디빌딩, 클래식 보디빌딩, 그리고 피지크. 여자는 피지크, 바디 피트니스, 비키니 종목 나눠져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목은 여자 피지크, 남자 보디빌딩 요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남자 선수 남자 보디빌딩의 경기 규정은 옆 라인이 있죠. 옆 라인이 예전에는 1인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1cm 이상이 돼야 되고 여기 수정하세요. 책에.
1인치면 커요. 2.5cm, 3cm 돼요. 예, 이게 아니고 1cm 이상이 돼야 되고, 자 그리고 둔부에 3분의 2가 가려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색의 깔끔한 복장. 자, 주로는 검은색을 많이 입는데, 자, 검은색이 아니어도 빨간색 내지는 파란색, 노란색, 근데 막 형광색이라든지 막 무늬가 들어간 것들, 그런 것들 있죠. 그러면 안 돼요. 단색의 깔끔한 무늬. 자, 그리고 장신구는 결혼 반지를 제외하고는 장신구는 착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귀걸이라든지 뭐 팔찌라든지 그런 거 안 돼요. 결혼 반지만 허용이 돼요. 자, 여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복부와 등 하부가 보여야 되고, 비키니 종목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여자 피지크는 밑에 그 트렁크 팬티가 있고 위에 그 탑 브라가 있죠. 브라가 있는데 따로 떨어진 투피스가 아니고 끈으로 연결된 원피스라고 그러죠. 예, 원피스 형식으로 뒤에 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지만 배하고 등 하부가 보이는 그런 비키니 경기복 착용해야 되고, 그리고 둔부의 2분의 1 이상이 가려져야 돼요. 한마디로 막 비키니 그 종목은 막 티팬티처럼 이렇게만 있거든요. 예, 그런 걱정은 안 된다는 거지. 예, 둔부가 좀 가려져야 된다는 거지. 야, 그리고 예전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피지크 전에는 여자 보디빌딩 있었어요. 예, 여자 보디빌딩에서는 결혼 반지 외에는 장신구는 착용하면 안 됐거든요. 지금은 보디빌딩이 피지크로 변했어요. 피지크에서는 최소한의 장신구는 허용합니다. 예, 반지나 귀걸이 그리고 팔찌, 요거는 허용을 해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 경기복은 단색의 깔끔한 무늬. 자, 시합 무대의 포즈대의 규격. 요거는 예전에는 시합 무대의 규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보디빌딩 경기장마다 무대가 다 다르잖아요. 기준이 없는데, 그죠? 요즘에는 무대 단상의 규격을 얘기하는데, 단상의 규격은 요 너비가 요 양옆 너비가 6m 이상이 6m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앞뒤 폭은 1.5m. 그리고 높이는 규정이 60cm라고 나와 있는데 60cm는 너무 높아요. 이 정도 될 거야. 이거는 내가 보기엔 잘못된 것 같고 30cm 하고 보시면 30cm. 그래서 규정 60으로 되어 있지만 60은 너무 높고 30cm면은 적당하지 않나, 적당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규정 60으로 나왔어요. 규정이. 근데 60인 단상은 없어. 내가 아무리 봐도 이제까지 봤을 때 20몇 년 운동 해봤는데 60인 단상은 없었어. 그리고 선수들이 일렬로 서야 되기 때문에 무대에 좌에서 우로 그 라인을 그려줘야 되고, 그리고 중심선을 그어줘야 돼요. 그래야 양옆으로 똑같이 선수들이 인원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포즈대 겉에는 그런 카펫 같은 녹색 카펫 있잖아요. 그런 걸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요즘에는 또 무대 단상을 안 쓰더라고. 예전에는 무조건 단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단상을 안 써. 그 단상이 올라갈 필요 없다는 거지. 무대 위에서 일렬로 서서 다 하더라고요. 국내대회든 국제대회든. 어쨌든 단상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자, 남자 경기 규정 포즈 7가지. 이게 반드시 기본적으로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포즈 명칭만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 포즈하고 어떻게 자세를 잡는지, 이건 포즈가 어떤 건지 내가 직접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요? 여러분들 무릎도 안 해봤죠? 예.
연습하시면 돼요. 일단 그런 문제 나와요. 포즈 지도법을 얘기해 보라고 하세요.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포즈 지도법. 그러면은 내가 그 포즈를 잡으면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하면 돼. 별에다가 질러 수 없는 거잖아, 시험 보면서. 응? 그래서 1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이거는 양 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서서 발끝을 밖으로 살짝 벌리고 허벅지에 힘을 주고 손을 어깨 넓이로 팔을 펴서 어깨 넓이로 올려서 팔꿈치 굽혀서 그 상태에서 어디를 보여주는 건지 이두근 그리고 전면 복근과 전면 그리고 허벅지 앞부분을 보여주는 포즈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자 2번 뭐예요? 영칭이 프론트 데스 스프레드. 프론트 데스 스프레드는 1번 포즈하고 다리 모양은 똑같이 어깨를 벌리고 허벅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양손 엄지로 옆구리를 누르면서 승각을 들어 올려서 양쪽에 광배근을 펼쳐서 보여줍니다. 이때 보여주는 부위는 광배근 그리고 팔 전면 부분 그리고 허벅지를 보여주는 포즈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직접 취하면서. 자 3번 사이드 트라이셉스. 사이드 트라이셉스는 자 심판을 향해서 몸을 옆으로 좌든 우든 상관없습니다. 몸을 옆으로 돌아서 심사 이전 쪽에 있는 발을 들어서 뒤꿈치를 들어서 살짝 앉은 다음에 한 손으로 한 손에 손목을 잡고 이렇게 틀어서 심사 이전 쪽에 팔을 팔꿈치를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부위는 가슴 그리고 팔, 또 허벅지 옆부분을 보여주는 포즈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간단하죠? 네. 자 4번 백더블 바이셉스. 백더블 바이셉스는 자 심사위원을 향해서 뒤로 돌아서서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한 발을 뒤로 빼고 그 상태에서 자 손을 1번 포즈처럼 어깨 넓이로 들어 올렸다가 90도보다 좀 더 구부려야죠. 예,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뒷부분, 팔 뒷부분, 등 그리고 힙, 다리 뒷부분, 허벅지 뒷부분을 보여주는 포즈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자 5번 백레스 스프레드는 심사위원을 향해서 뒤로 돌아서 이번에는 한 발을 빼는 게 아니고 발을 모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옆구리를 눌러서 광배근을 이렇게 펼치는 포즈입니다. 이때 자 등뒤 광배근의 넓이 그리고 허벅지 뒷부분의 근육을 보여주는 포즈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 6번 사이드 트라이셉스. 사이드 트라이셉스는 심사위원을 향해서 좌든 우든 상관없습니다. 한쪽으로 옆으로 돌아서서 그리고 먼저 다리 먼저 항상 다리 먼저 포즈는 다리 먼저예요. 심사위원 쪽에 있는 발이 아니고 그 뒷발을 한쪽 발을 뒤로 빼고 뒤꿈치를 들어서 심사위원 쪽에 팔을 편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이 팔을 잡고 이렇게 보여주는 포즈입니다. 이때 상완 삼두근, 팔 근육 그리고 허벅지 옆부분을 보여주는 포즈입니다. 디테트 옆부분을 보여주는 포즈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포즈 혹시 잡으면서 7번 업도미널 다리 먼저 항상 한쪽 다리를 앞으로 꺼내서 옆으로 비틀어서 그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로 올리고 호흡을 들어마시다가 내쉬면서 쭉 복근에 힘을 줍니다. 이때 전면의 복부 그리고 허벅지 앞부분에 이제 분리, 갈라짐을 보여주는 그런 포즈입니다. 아시겠죠? 그 포즈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 그런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영상 보면서 연습 많이 해보세요. 즉 여자 경기 규정 포즈. 자
남자한테는 남자 포즈 물어보고요, 여자한테는 여자 포즈 물어봐요. 예. 물론 여자들도 남자 포즈 명칭을 알아둬야 돼. 그래도. 네, 예전에 보디빌딩에서 여자 보디빌딩에서는 포즈가 5가지인데 여자 피지크로 바뀌면서 포즈가 4가지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마찬가지 본인이 포즈를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지도법 얘기하면은 내가 설명을 하면서 포즈 잡으면 돼요. 아시겠죠? 여자는 그냥 프론트 포즈. 프론트 포즈는 한쪽 발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어요. 한쪽 발을 옆으로 뻗고, 양손은 어깨 넓이로 그런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혀서 이때 주먹을 쥐는 게 아니고 여자들은 펴줍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상완, 이두근, 그리고 복부, 그리고 하체 근육을 보여주는 포즈입니다. 하면 되고, 이거 뭐죠? 샌시스트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 쪽에 발을 쭉 뻗고 안쪽에 무릎을 살짝 굽혀서 앉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양손의 손바닥을 겹쳐요. 겹쳐서 살짝 비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양손의 팔 근육, 그리고 가슴, 그리고 허벅지를 보여주는 그런 포즈라고 하면 되고요. 백 포즈는 똑같아요. 뒤로 돌아서서 한쪽 발을 옆으로 뻗어서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혀서 팔의 뒷부분, 그리고 등 부분, 그리고 허벅지 뒷부분을 보여주는 포즈입니다. 하면 되고요. 다음 4번 사이드 트라이셉스 똑같습니다. 남자하고. 근데 다른 건 뭐냐면은 발 모양이 심세전 쪽에 있는 발을 똑같이 한쪽 발을 펴주고 안대 무릎을 굽혀서 살짝 앉은 상태에서, 그리고 한쪽 발을 반대쪽 심세전 쪽에 있는 발을 편 상태에서 반대 손으로 손을 잡아주는 이런 포즈입니다. 그래서 팔 근육, 그리고 복부 근육, 허벅지 근육을 같이 보여주는 그런 포즈입니다. 라고 설명을 좀 해주면 돼요. 일단 포즈의 명칭하고 포즈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보디빌딩의 심사위원의 주의사항, 심판원의 주의사항,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심판원의 주의사항 여러 가지가 있죠. 옆 다른 심판원과 대화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그 점수를 당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하는 동안 사진을 찍을 수 없다. 사진 촬영 금지. 그리고 다른 선수를 기도해서는 안 된다. 무대 뒤에서 뭐 친한 제자가 있어. 제자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라, 그런 지도를 하면 안 돼요. 심사하는 동안 알코올 음료,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선수를 선거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본선 시합체 1라운드. 보디빌딩 시합에는 제일 먼저 라인업이 있어요. 라인업. 뭔지 아세요? 라인업? 라인업은 선수들이 모든 참가 선수들이 일렬로 서서 전면 포즈. 이제 광배근에 힘을 주고 팔을 벌려서 다리에 힘을 주고 전면을 보여주는 요 경기 방식이 라인업이에요. 사실 라인업에서 심사위원들이 엄청 바빠. 점수 매기 바빠. 이때 거의 다 점수 먹여버립니다. 다 정해놔버려. 그 다음에 규정 포즈나 그런 거 할 때 조금씩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지. 그래서 라인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라인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슴 안 보여요. 어느 정도 있으면 돼, 가슴이. 어깨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 교체하는 거는 어깨. 잡았을 때 광배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체. 이런 데 중요해요. 그죠? 라인업이 있고, 그 다음 규정 포즈가 있어요. 7가지 규정 포즈. 그리고 비교 심사가 있어요. 비교 심사는 참가 선수들 중에서 상위권 5명 내지는 3명, 2명이 될 수도 있어요. 상위권 선수들을 따로 불러내서 다시 한번 비교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저기 뭐야 포주 다운과 자유포주가 있어요. 자유포주. 자유포주는 그 1분간 자신이 준비한 1분간의 음악에 맞춰서 내가 자신 있는 부위 내지는 자신 있는 포즈를 음악에 맞춰서 예술적으로 보여주는 포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유 포즈는 무엇인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본선 시합 예선과 본선이 있는데요. 예선에서는 참가 선수 전원이 규정 포즈를 라인업을 하고 규정 포즈를 하고 거기서 6명을 골라요. 상위권 6명. 상위권 6명이 본선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선에서는 자유 포즈 음악 틀어놓고 자유 포즈 안 해. 예. 근데 본선에서는 6명은 자신이 준비한 1분간 음악에 맞춰가지고 자유 포즈를 합니다. 그래서 예선 1라운드는 곧 자유 포즈예요. 자유 포즈를 제일 먼저 해요. 한 명씩 나와서 자유 포즈 한 다음에 그다음 2라운드는 6명이 1절로 서서 규정 포즈를 합니다. 7가지 규정 포즈 하고 거기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딱 3명이 좀 비슷비슷하다 그러면은 3명을 불러내서 다시 한번 또 비교를 해. 여러 명을 비교하는 것보다 딱 인원을 또 축소시켜서 비교하는 게 더 낫잖아. 그래서 그거는 전적으로 비교 심사예요. 자,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인공 피부용품 뭘까요 이게? 인공 피부용품이 탄. 그 뭐야 컬러링 하지 컬러링 우리 쉽게 말해서 몸에다가 이제 까맣게 바르는 거. 예, 그런데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림 같은 것도 있고 거품 같은 것도 있고 그 염색약처럼 액체로 돼 가지고 바르면은 아예 그냥 염색이 돼 버리는 게 있어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크림 종류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크림은 마르지가 않아. 예, 그래서 손으로 닦으면은 닦게 나와요 이렇게. 자, 크림 형식에 묻어 나오는 그런 제품은 사용이 안 되고, 자 프로탄만 전날 허용을 합니다. 전날. 당일날 시합장에서는 아무것도 허용이 안 되고 전날 프로탄만 허용을 해요. 자, 프로탄이란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염색되는 거 있죠. 예, 액체인데 바르고 이제 말려서 한 2시간 정도 말리면은 염색이 돼 버려요. 물로 씻어도 안 씻어져. 예, 그게 프로탄이에요. 이거는 이제 말라버리기 때문에 닦아도 닦아지지 않아요. 예, 그것만 프로탄만 전날 허용을 하고 당일날은 아주 얇은 오일은 허용합니다. 근데 오일을 너무 많이 발라도 막 흘러내릴 정도로 막 찐득하게 발라버리면 그것도 실격이든지 무대에 못 올라가든지 무대에 올라가도 심사위원 점수를 많이 안 줍니다. 그래버리면. 아시겠죠? 하스타프라고 해가지고 스타프 뿌려가지고 막 오일 같은 건데 치면 막 열이 올라온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스타프는 허용이 안 돼요. 그게 막 독하거든요. 이게 냄새가 막. 자, 도핑이란 무엇인가? 도핑. 자, 예전에는 전국체전 출전하게 되면은 전국체전 한 달 전부터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2번씩 막 불러요. 선수들 전부 다 한 곳으로 해가지고 전원 전부 다 도핑 테스트 해요. 주로 소변이지. 소변도 많이 주로 소변으로 하고 혈액 뽑아서도 하고. 예, 그런데 그 도핑 테스트 하러 가는 걸 그냥 도핑하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도핑이란 이제 금지 약물을 섭취하는 건데 약물은 원래 치료 목적으로 먹는 거잖아요. 자, 치료 목적이 아니고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불법 약물을 복용 내지는 투여하는 행위 그 자체를 도핑이라고 해요. 도핑 테스트란 금지 약물을
복용 내지는 주입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에는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카다라고 하고 세계 도핑금지위원회는 와다라고 해요. 같은 그 사나이에 있는 건데요. 정말 무서운 집단이에요. 선수 입장에서는. 도핑 검사를 불시에 집으로 찾아와요. 불시에. 아침 새벽 6시에 자고 있는데 초인종 누릅니다. 수련 받아달라고. 여기서 운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메달리스트들, 상위 선수들은 1년 분기별로 1년치 그 스케줄을 다 올려요. 와다 사이트 있거든요. 그게 지금 뭐냐면 아담스라고 해서 아담스 와다 사이트. 거기에 내 스케줄을 다 올려. 운동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하고, 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집에 있고, 잠을 자고, 주소 적고, 그리고 언제 여행을 가고, 뭐 그런 스케줄 올리는, 언제 시합을 가고 스케줄 올리는데 그 스케줄 봐서 여기서 운동하고 있을 것 같다. 그 시간에 딱 옵니다. 소용 받아가요. 집에 가서 소문을 받아가. 거기서 이제 만약에 금장을 쫓아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거부하게 되면은 마주쳤는데 거부하게 되면은 바로 징계예요. 근데 마주치지 않고 내가 집에 없었으면은 이제 도핑 검사 실패. 3번 실패하면은 그것도 징계예요. 3번 실패. 내가 한 번 실패했거든. 토요일날 술 마시고 외박했는데 그때 어디서 친구 집에 갔어요. 외박했는데 일요일 아침에 집에 왔는데 집에 없던 거지 내가. 전화하면 전화 통화 돼가지고 1시간 내로 와야 돼요. 배터리가 방전돼 있으니까 몰랐지.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 어제 집에 갔었는데 내가 없었고 전화 통화도 안 됐다고. 한 번 거부로 올라갔는데 거부가 아니고 10회로 올라간대요. 3번 10회면은 금지래요. 화가 나더라고. 까졌지. 선수는 뭐 징역살이 해야 되냐고 막. 그러면 이제 그 사이트 들어가서 와다 사이트 들어가서 스케줄 바꾸고 그렇게 외박하래. 그렇습니다. 자, 의도하지 않은 도핑 이것도 뭐 자주 나와요. 이거는 선수가 고의적인 게 아니고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병원 약 내지는 보충제를 잘못 섭취했을 때 적발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어떤 경우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의도하지 않은 도핑. 제 제자가 저랑 미스터 코리아 나갔어요. 한 3년 전인가. 저는 1등하고 걔는 3등했어요. 매일 같이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무대 올라가기 전에 저랑 같이 펌핑을 하고 시합 다 끝나고 본인이 무슨 보충제를 먹었는데 그게 좀 의심스럽대요. 뭐냐면은 요즘에 펌핑제라고 있죠. 부스터 펌핑제. 그거를 좋은 거라고 본인 근무하는 피트니스 대표가 그걸 줬대요. 뭐냐면은 해외 직구 하게 되면은 샘플 같은 거 조그만 거 주잖아요. 예. 그거 좋다고 좋은 거라고 준 거야. 그거를 무대 올라가기 전에 펌핑하면서 그걸 먹은 거예요. 그게 또 걸려버린 거예요. 시합 직전에 펌핑하려고 먹은 게. 본인은 뭐 알았겠어. 그거 뭐 분쟁을 들어있을지 몰랐지. 내지는 한약 또 위험해. 한약 오히려 양약은 덜 위험해요. 양약 왜냐면은 처방전에 그 성분이 다 나와 있잖아요. 성분에서 그 도핑 세트 들어가가지고 조회해 보면은 이게 금지약물인지 아닌지 다 알 수가 있어. 근데 한약은 모르는 게 없잖아. 처방전이 없잖아.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잘못 먹었다가 도핑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한번 예전에 결혼하기 전인가 결혼해서인가 시합 준비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와이프가 보약을 지어오겠대요. 그래서 내가 좀 그런데 해가지고 내가 대학원 다니면서 그 금지약물에 대해서 그 발표를 했었거든. 공부한 게 있었거든. 근데 한약에도 금지약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좀 찾아봐가지고 한약 성분 이 성분 들어가지 않게 지어와라. 그래서 보냈더니
한의사가 한다는 말이 이 성분이 안 들어가면 보약이 안 된대. 근데 보약도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런 금지한 거.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 뭔가 스태미나를 확 올릴 수 있는 다 그런 성분들인 거야. 사람들은 보약을 먹고 아 몸이 좋아졌네 느끼는 거지. 근데 그게 사실은 좋은 성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경기 규정은 전부 다 중요해요. 다 알아야 돼요. 예. 또 응급처치에서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응급처치.